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박서연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일성 적석의 자력갱생의 슬로건 네, 주체혁명 위협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고 사회주의 강국건설. 네. 이게 강성대국 건설. 강성대국 김정일이가 가져간 거고 오늘은 사회주의 강국이래. 우선 강국이 돼. 이젠 김정은의 슬로건이야. 자력갱생 강국이 됐네요. 우선은. 이번에는 이 북한 김일성 적석이 제창한 자력갱생 강국부터의 슬로건을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필살기로 어떻게 구현해 나갔는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삥두라는 거랍니다. 네. 사실 저는 97년 8월 15일에 탈부가 다 나니까 삥두란 말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어. 탈북민들한테 삥두가 뭐니 도대체? 마약이 바로 북한에서는 삥두예요. 그 왜 마약이라 그러지? 왜 삥두라 그러니?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거 삥두라는 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삥두 하거든요. 근데 이 삥두를 집에서 만든답니다. 네, 집에서 마약을. 만들어요. 김정일이가 74년 후계자로 공식된 다음에 70년대 말부터 마약, 네. 아편재배, 그 네, 백도라지라고 위장병증까지 붙여서 정책적으로 진행한 게 네. 김일성 적석이거든요. 했어요. 네. 그때는 군대, 허위국 특정 기관만 비밀리에 했는데 그 이후 미공급 시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9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북한 주민 사회에 가가호호 매집이야 하겠소만은 그래도 집에서 마약 빙두라는 걸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집들이 많답니다. 네. 자력갱생의 정신이 네.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빙두는 어떻게, 네. 원료는 어떻게 구하나? 원료는 벤처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이에요. 우리 그 디메드론 있지 않아요? 디메드론. 이렇게 디메드론을 만드는 진정제. 그런 그 기본 원료라고 하는데 그걸 해산해서 밀수를 해서 그러면 그 벤초라는 그 약재를 중국에서 북한에 넘기는 것도 비법이죠. 불법이고. 네, 불법이죠. 다. 공개적 무역을 하는 게 아니고 밀수를 해요. 밀수로. 네, 한지대가 $10,000예요. 비싸요. 그게 기본 제품이니까. 그 $10,00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외상을 하죠. 처음엔 네, 외상을 외상을 하고 한탕 굴리면은 그 돈이 인증 나와요. 그러면 빙두를 생산한다. 네. 그걸로 네. 빙두를 생산하면 판로는 다시 그 빙두가 중국으로 넘어가나? 중국도 넘어가는 것이 있고 기본 이게 국내 자국내에서 퍼져나가죠. 지금 우리 이 북한이 요 작은 아들까지 다 빙두해요. 아이고. 지금에는 명절날에도 인사가 야 한코 하자 이게 인사예요. 그 한코가 바로 빙두. 우리 서연이가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2, 3년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빙두 실태를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싸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야, 벤처를 2지대를 해달라. 한 지대가 25kg거든요. 그 한 지대면 그 빙두 한 2배를 생산을 해요. 그거 가지고. 제일 처음 하밍 우리 화학도시지 않아요. 하몽이 국가과학원 하몽분은 네, 화학도시지 않아요. 화학제품이지. 네. 이 빙두가 그 화학도시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몽의학대학 병원이 있지 않아요. 거기는 이 실험실이 있는데 그 실험실에 이게 제일 처음 생산한 사람이 거기 빙두인 줄을 모르고 생산했는데 이게 교수가 그걸 시켰거든요. 실험 대상 5명, 그러니까 5공정이 들어가죠. 얘는 녹이는 1, 얘는 그걸 불어서 몇 단계 두고 2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에 뽑는 단계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했는데 그 사람이 엄청 부자가 됐어요. 저는 북한이 이렇게 타락된 줄은 몰랐거든요. 나라가 가난해지고 희망을 잃으면 네. 온갖 잡귀신이 다 들어가게 딱 돼 있어. 그렇죠. 거기서 제일 빨리 전파되는 게 마약이야. 네, 이게 사상, 정신 상태도 마비시켜놓고 그렇지. 어쨌든 사람이 어떤 그 사회를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렇지. 환각 속에서 그 순간이라면 하늘에 좀 떠 있어 보자. 일 처음에 생산할 땐 이걸 중국에 넘겨보내는 걸 했는데 중국의 마약이 엄청 통제가 심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 공안에 북한 주민 마약 사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잡혀 있는 게. 네, 이렇게 북한 교화서를 보면 마약 생산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북한도 마약과의 소위 전쟁을 그렇죠. 하는 많이 해요. 지금 그게 1단계예요, 그게. 그전에는 대한민국 뛰는가 안 뛰는가 하는 게 그래요. 지금은 마약 이걸 죽이자 이렇게 하는데 1단계가 생산자예요. 그 다음에 2단계가 판매자예요. 판매자. 그러면 그 법조 자체가 달라요. 얘는 이거 1단계는 생산자는 15년이에요. 제일 높은 연기. 15년. 네. 필요수에 따라서 또 무기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자는 또 그거보다 또 나사요. 제일 처음에는
중국을 위주로 해서 이걸 생산을 했는데 중국이 안 싸가고 국내에서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이라는 게 돈이 되네? 이게 요구사가 많네? 이렇게 하면서 그 실험기구를 중국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싸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벤처를 한 지대를 하는 게 일주일이 걸려요. 야, 자력갱생 광고부터 무시무시하다, 야. 그 어디 지금 이 개인 집에서 그걸 만드는 그 게 대명 청지에.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거? 북한은 그런 집이 많겠구만. 많아요. 그렇죠. 돈을 주고 배하여. 그거 생산하는 걸. 저도 그 생산을 했어요. 어이고. 교화소에서 했어요. 교화소에서도 마약 만들어? 네, 선생하고 했어요. 둘이서. 교관이 선생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 마약 생산자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걔네들 데려다가 공정을 물어봐요. 북한 사람들이 그게 마약이라는 것보다 북한이 약이 없지 않아요. 상비약이지, 네. 그야말로. 근데 그걸 쓰면은 이 정신이 흐릿허분하니까 아픈데도 순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을 고치는구나. 착각했구나. 착각을 하고서 그걸 아프면 바로 좀 한 코 좀 싸우라. 그리고 하자. 네, 그 한 코를 턱 하고서는 그저 집에 그저 한 열흘간 밀렸던 일을 한 몇 시간이면 완전 순간에 먹지도 않고 다 해버려요. 그걸 기운이 막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물어보자.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 북한에선 빙두 너나 없이 다 한다고 그러거든. 네. 너나 없이 다 한다. 그러면 이 마약 중독 증세는 어떻게 되나? 중독자가 있나? 많죠. 너무 많이 하다 나면은 이게 정신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디라는 게 오거든요. 술지정배처럼 히칭히칭하면서 여기를 뒤져보고 저기를 뒤져보고 가게는 나는 이 앞길을 보고 하는데 제 바로는 딴 방향으로 막 가고 그죠. 이걸 해디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안전원들이 안 잡나? 아이고 많이 잡지요. 근데 그 잡는 안전원들 자체도 이게 50견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50대 먹은 안전원들은 그거 다 얼마간 몸에 간수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엄청 쏘다. 막 병원에 가면 약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 치료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면 이게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빙둔지 뭔지 먹고 비틀거리며 가는 사람들이 안전원들이 단속한다. 네.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하나?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이 빙도한 사람들은 눈길만 봐도 알려요. 그걸 하면은 이 눈이 다 충혈이 돼서 우리 술을 이렇게 막 마시면 실핏줄이 다 네, 나오나? 실핏줄이 막 뻘겋뻘겋 핏줄이 막 건 것처럼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이렇게 다 흐트러졌어요. 야. 또 헤디는 또 헤디대로 자기 교양형이 있어요. 환자들이 그 앞에는 너무 많이 있어서 헤디가 와서 막 이렇게 행방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곳에다 모여놓고 그거 다 치료해줬지 않아요. 북한에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 있어요. 96년도에 보이사르무 검열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아편제가 너무 많아서 96년도면 내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 네. 김책실이 추방됐을 그땐 다 때. 몰랐어. 우리 산에 몰랐지. 보이사령부 이렇게 완전 그 검열이 한번 붙어서 너희 해산시는 1년에 한 번씩 군 보위사령부, 국가보위부 집중검열 붙는 데야. 검열부터 시작해서 검열에 끝나는 게 우리 해산시예요. 아. 계속 검열에 그저거 세월을 보내는 거 밀수라는 게 있으니까. 밀수가 걸렸구나. 네. 그러면 이 마약 중독자들이 네. 살인, 강도 이런 행위는 안 하나?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마약 생산까지도 자력갱생이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갔고 네. 그 약을 사용해서 자기가 자기 아픔을 치료하는 이 경지에 올랐구만. 네, 그렇죠. 그럼 이 빙두를 먹으면 배고픔도 없어지나? 없지요. 이틀 3일 굶어도 있잖아요. 배고픈 거 몰라요.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네. 김일성 족속 오늘 김정은이는 여기에 대해서 마약에 대한 말은 어디에서도 공개적으로 안 해. 원래 북한은 내적으로 따게. 원래 북한은 어디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비사회주의 현상,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 황색 바람, 제국주의 이거 다 해도 어디에도 네. 마약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력갱생 강고분투가 어떻게나 살아남으려는 어떻게나 현 상황을 잊고 한순간이라도 기분 좋게 좀 이겨보자. 네. 그 경지까지 파고들어서 북한 주민사회가 이제는 마약이 상비약이라고 병원에서도 공공연히 아프면 그거 한 과시오. 이럴 지경으로 돼버린 나라가 오늘의 김일성 족속이 망쳐놓은 오늘의 북한이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기 싶어서 만들겠어요. 그렇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를 미공급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그걸 만들어서 돈이 되니까 거기에 또 재미를 붙이기도 되고 돈이 돈을 낳는다고
돈을 좀 벌어보면 더 큰 걸 벌기 위해서 꼭 사람은 본성적으로 달리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 경공대를 졸업했으면 경공대에서 배운 지식을 딱 경공업 부분이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화학공장에 나온 사람은 뭘 할 데가 있어요. 그걸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학공장에서 배운 걸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국가 경제가 다 못다나니까 직장 나가도 생활비도 안 주니까 월급도 네. 안 주니까 식량 배급도 안 주니까 식료공장 사탕 직장에서 일하던 애는 자기가 번 그 기술 갖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사탕을 회사를 만들어서 펼쳐놓고. 네. 자력갱신 광고분투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길을 트고 네. 또 화학공장 뭐 병원 어쨌든 이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종사하던 자들은 또 나와서 빙두 제조 기술 그렇죠. 돈 받아먹고 네. 전수하고 직접 만들어서 전수하고 이렇게 나가고 북한에서 신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공장이 다 먹고 배급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니까 그 기술을 또 집에 끌고 들어와서 그 집에서 집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팔고 네.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네. 제가 언제든지 꼭 이런 말은 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저 체제를 76년 이상 깔고 앉으면서 핵 미사일을 보유한 과거 농경 사회로 북한을 아예 되돌려놨습니다. 네. 거침없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땅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사람이 그 마약을 만들어서 사람 인체가 마비됐다 하면 어제 그 사회가 사람이 있어야 사회도 경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는 사람이 다 마비가 됐으니까 저는 우리 부모들이 이 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나도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내 자식까지도 그 길을 걷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 네. 저는 그게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야 여기서 내 이렇게 막 고달프게 이렇게 자력갱생 가지고 살아라 한다면은 그 돌덩이를 간절로 생산해야 될 판이군요. 그렇지. 네. 그 그렇게 돼. 모든 중압감, 생활적인 정치적 제도가 씌우는 거, 수령족속이 두시우는 거, 법이 두시는 거, 저놈의 체제는 김일성 족속 체제 자체가 불법, 비법이 작태만 다 있기 때문에 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불법, 비법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사탕도 만들고 신발도 집에 들어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지금 너네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강고하게 산다는 그 뜻을 우리는 혁명적으로 그걸 다 표현하잖아요. 다 표현하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이 사람들 자체가 내가 하는 짓이 이게 고달픈 짓인 것이 아니고 내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목숨은 붙어 있지 않는가? 아, 네. 그 오늘 최근 연간에 들어온 청년들의 말에 의하면 살아있는 게 혁명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그게 지금 애들은 우리 같지 않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혁명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빙두도 하고 있다는 것. 네. 저 현실적인 그 환각 속에서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그 중압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너무 좀 고달프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집에서 엄마들이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교화소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애들 엄청 막 창피하고 그치.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제는 자식들이 하고 부모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재도 아닙니다. 저거는. 이 북한이 자유화돼서 김일성 족속이 제거된다면 북한이 자유화되면 이 빙두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심각하게 중독된 주민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마약을 상비약으로 쓰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을 이런 지경에서 해방하는 것, 이것도 자유국민으로 거듭난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중요하지요. 북한 자유화가 전제 조건입니다. 네. 자유화 단계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력갱생 강고분투로 살아남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있는 북한 전반적 주민사회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경험자하고 다뤄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